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암호화폐 세계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는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을 한번 엮어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 하나가 어떻게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 진짜 인간들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래까지 그려내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달러처럼 쓰는 돈이 아니라 금처럼 국가가 보유하는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상상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상상의 한가운데에는 미국을 위한 비트코인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첫째, 미국 사람들이 연방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고요. 둘째, 정부는 그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바로 시장에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국가의 금보이고처럼 장기적인 전략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트코인으로 결제해도 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그 가치를 직접 보증하는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엄청난 신호인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코카콜라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부가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공식 음료입니다, 딱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 시선은 펩시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탄산음료 시장 전체로 쏠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을 딱 받는 순간 그 후광 효과가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신뢰와 관심을 불어넣게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이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꾹꾹 누르면서 채굴하는 바로 그 파이 네트워크에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죠. 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법안이 통과되죠? 그럼 그 다음은 비트코인이 완전한 주류의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스트리트의 그 거대한 기관 자금들이 본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함께 떠오르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 전체에 거대한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오픈 메인넷 출시라는 그 결정적인 순간과 이렇게 시장 전체에 훈풍이 부는 우호적인 환경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규제라는 가장 큰 걸림돌은 싹 사라지고 시장의 돈과 관심이 최고조일 때 대비한다? 와, 이건 뭐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의 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직 정식으로 상장된 것도 아닌데 이 IOU, 그러니까 나중에 파이코인 줄게 하는 차용증 시장에서 보여준 움직임이요. 와, 이건 진짜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의 아주 강렬한 예고편 같았어요. 2025년의 여정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연초에 상장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무려 1.6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0월에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0.015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은 다시 0.02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도 이 커뮤니티의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파이 커뮤니티 얘기를 하려면 이 GCV, 글로벌 합의 가치라는 걸 꼭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314-159달러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원주율 파이에서 따온 상징적인 숫자이자 우리 파이가 이 정도 가치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커뮤니티에 강력한 염원을 담은 목표 같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의 GCB가 커뮤니티의 뜨거운 꿈이고 우리 이거 밑으로는 팔지 말자 하는 심리적인 닻이라면 오른쪽 시장 가격은요? 그냥 냉정한 현실이에요. 거래소에서 수요랑 공급으로 딱 결정되는 거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장이 열리면 가격이 어떨까요? 전문가들 의견이 아주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안 좋게 보면 한 0.15달러 정도? 근데 시장 분위기 타면 2달러에서 3달러? 진짜 대박 터지면 5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죠. 파이는 정말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맨날 미뤄지는 오픈 메인넷,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각국 정부의 규제 폭탄, 그리고 수천 개가 넘는 다른 코인들과의 피 튀기는 경쟁,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이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파이가 넘어야 할 진짜 큰 산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완전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파이가 대중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 볼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는요, 웹3의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고 있어요.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인터링크의 미션 딱 한 문장으로 이거예요. 진짜 인간들의 인터넷을 만들겠다. 지금 인터넷 세상 솔직히 봇이랑 가짜 계정이 너무 많잖아요. 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검증된 진짜 사람 한 명당 딱 하나의 계정만 허용하는 그런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행보가 처음부터 좀 남달라요. 구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도 뽑히고 A16Z나 판테라 캐피탈 같은 진짜 업계 최고들한테 투자도 받았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최종 목표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래요. 이건 뭐죠? 처음부터 제도권의 가장 깐깐한 잣대에 우리를 맞추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럼 진짜 인간인 건 어떻게 증명할까요? AI로 생체 인식을 하고 실시간으로 얼굴을 움직여보는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기술이 나옵니다. 바로 제로 지식 증명, JKP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 얼굴이나 지문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면서 내가 진짜 사람이다라는 사실 자체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비유하자면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나이 금고 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신뢰도 얻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 신용 점수라는 HSS 개념을 도입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고 잘 갚으면 신용 점수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웹3 세상에서 얼마나 믿을 만한 활동을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더 좋은 보상과 혜택을 받게 되겠죠. 결국 신뢰가 돈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ITLX 월렛은 인터링크가 그리는 미래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코인 넣고 빼는 지갑이 아니에요. 암호화폐, 토큰으로 만든 주식, 디지털 금, 온갖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이 하나의 화면에서 다 관리하는 통합자산 관리 허브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내 모든 자산을 한눈에 싹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 파이와 인터링크를 다시 한자리에 모아보죠. 한쪽은 어마어마한 사용자 수를 가졌고 다른 한쪽은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신원 인증 기술을 가졌어요. 만약에 이 둘을 합친다면 어떨까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파이의 강점은 가장 큰 네트워크를 만드는 대중성이죠. 반면에 인터링크의 강점은 가장 신뢰받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력에 있고요. 한쪽은 양으로 다른 한쪽은 질로 승부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둘이 싸우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더블 업사이드 전략인데요. 말 그대로 파이를 통해서는 대중화가 가져올 폭발적인 성장의 가능성에, 그리고 인터링크를 통해서는 웹3의 신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의 가치에 동시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과 신뢰가 깊어지는 것. 이 두 가지 미래에 모두 베팅하는 전략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세상은 과연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가장 신뢰받는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질까요? 어쩌면 정답은 이 둘 중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